아, 예. 예, 안녕하세요. 일주 두 번째 시간 갖게 됐습니다. 예, 저번 첫째 시간에는 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제 여러분들 각 집에서 내지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깔아봤고요. 셋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콘솔 프로젝트 그리고 윈도우 폼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리뷰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25분 저하고 강의를 듣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아마도 셋업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걸리죠. 셋업 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예, 셋업 하는데 시간 걸리고 또 등록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해봐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왔다던가 새롭게 복학해서 그런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비주얼 프로그램 기초를 그러니까 C샵 문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혹시 문법이 기초가 잊어버렸다던가 많이 잊어버렸다던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또 모르는 거는 또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물어보셔서 또 문법에 대한 그 기초 소양은 알 수 있도록 꼭 한 리뷰를 한 다음에 그 저희 시간에 이거 응용을 하면서 또 거꾸로 좀 알아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문법 모른다고 해서 이 수업을 듣지 못한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혹 모르더라도 좀 빈 시간에 좀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또 이거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 폼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온라인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폼에 대한 기본적인 왁구에 대해서 포맷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다시 줄여서 이제 제어고를 특별히 볼 필요 없으니까 예, 저번에 만든 저번이 아니죠. 저번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가 있는데 아까 form1.cs가 있었고 program.cs가 있었고 form1 designer.cs가 있었어요. 세 파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form1.cs를 하면요. 실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폼이죠. 윈도우 폼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가 그 윈도우 그래픽 리소스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cs는 콘솔에서도 나왔듯이 여기 네임스페이스 안에 또 클래스 안에 프로그램 클래스 안에 이게 메인 메소드가 있죠. 예, 메인 메소드 안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죠. 예, 그런 포맷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포맷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폼디자이너.cs예요. 폼디자이너.cs를 보면은 똑같은 네임스페이스 ex2죠.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거 의미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폼 프로그램.cs도 보면은 ex2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폼디자이너.cs도 네임스페이스 ex2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폼 디자이너.cs에는 요 리소스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요 화면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예, 소스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요 안에 보면 form1.cs의 디자인이 있고요. form1.cs C# 파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스 파일이고요. 요게 이제 디자인 파일.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도 보면은 그
여기 폼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ex2라는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이 ex2 네임스페이스에 있고요. 요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는 프로그램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폼 디자이너스 CS에 보면은 클래스 폼1이 있고요. 여기 폼1 C#에서도 여기 폼1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폼1은 땡땡해서 폼이 되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폼이라는 이미 클래스가 만들어진 클래스에서 폼1이라는 상속된 그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파티션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요 폼1.C#에 있는 클래스가 있는가 하면 폼1에서도 역시 폼1.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폼1 디자인 C#이라는 파일과 폼1 C#이라는 파일 두 개 똑같이 폼1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분적으로 나눠졌다라고 해서 파티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죠.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초 시간에 이미 우리 서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이게 파워포인트로 썼던 거를 좀 가져와 볼게요. 아까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윈 그냥 이렇게 쓰는데, 아까 정확히 말하면 윈 32 또는 윈 뭐 64 뭐 이런 식으로 32비트용, 64비트용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C 언어의 라이브러리는 그렇게 됐죠. 예, 이걸 아까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도 아까 여기 지금 한 거는 윈도우 폼이라는 윈도우 폼이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는데,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C# 있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었죠? 저절로 만들어진 폼1.C#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폼.DEGN 디자이너스.C# 이 소스 파일이 세 개가 있었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폼 C#은 리소스 파일로, 그러니까 그래픽의 자원이 들어있는 디자인 파일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이 물리적인 세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네임스페이스가 동일하죠. EX1이란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윈도우 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폼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하나 클래스를 하나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폼입니다. 폼이라는 클래스예요. 이 폼이라는 클래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 폼이란 클래스는 이미 윈도우의 기본 포맷을 윈도우의 기본 포맷을 이미 포맷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 만들어졌을 때 이 윈도우 폼에서 새로운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윈도우 폼이 있고요. 윈도우 폼이 있고요. 이게 부모 클래스가 되고,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어떤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게 되면 FORM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 요 폼1이 이건 생성자죠. 네, 폼1이 이 폼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죠? 생성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퍼블릭을
퍼블릭을 로 잡고 이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포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포머이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다른 소스 파일에 배치했을 때 어떻게 배치하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폼1을 동일하게 잡는데 똑같이 폼을 잡는데 이렇게 이쪽은 파티션이란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요. 파티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요. 이렇게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번 다시 아까 그걸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form.cs에서는 폼 디자인 볼까요? 여기는 form1이라는 걸 정의했고요. 그죠? 파티션로 정의했죠. form1.c#에서는 역시 파티션로 폼에서부터 착속된 폼1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양쪽으로 파티션을 키워드를 다 써야 되겠죠. 파티션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리고 한쪽은 요 상속된 거를 안 해도 되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법 형태고요. 포맷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한쪽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윈도우에다 내가 윈도우 개발자가 뭔가 코딩을 해서 뭐 컨트롤도 붙이고 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고, 또 다른 거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세팅만 하면 알아서 정의를 해줘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일부러. 파티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저번 학기에. 어쨌든 요것도 한번 다시 실제적으로 하면서 한번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c#에서는 실질적으로 메인 메소드가 있죠. 프로그램.c#에서 꼭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자바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대문자 메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테이트이고요.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cs 보면은 C# 보면은 여기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있죠. 이게 보이드를 키워드를 쓰는 거는 이제 매개 전달 변수, 이 메소드에는 전달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드를 쓰는 거고요. 예, 이런 식의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에서는 역시 그 실질적으로 마지막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인 메소드 안에는 프로그램 실행되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form1이라는 것이 원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form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생성하기 위해는 되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form 이게 객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뉴키를 사용하죠. 뉴키를 사용하죠. 우리가 할 때 뉴키 사용하고 어떻게 form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객체 생성을 하죠. 인스턴스 생성하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이제 인스턴스 객체가 됩니다. 이건 포맷이죠. form1은 클래스고 요 form1 소문자 form1은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성하기만 하면은 어때요? 요 폼이 요 폼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폼의 자식인 이 form1이 자식인 form1이 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인스턴스 생성되면 윈도우 폼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요거를 써주면 되는데, 요거를 진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쓰는 거는요. 요거 좀 조금 위로 할게요. 이렇게 좀 올려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 FORRM1을 갖다가 요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거죠. 여기 있는 리소스를 다 올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윈도우 폼을 올리는 API를 하나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안에 있는 run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럼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란 뭐냐? 여러분들 그때 여기서 F1키를 한번 쳐보면요. 예, F1키를 쳐보면 인터넷으로 꼭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요 F1을 도움말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라는 걸 나오죠. 뭐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클래스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는 그러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점에서 런했는데 이거는 뭔가요? 클래스에서 메소드니까 클래스 메소드죠. 클래스 메소드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과 클래스를 생성해서 호출하는 것.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했죠. 그 키워드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사용합니다. 예. 이것도 했던 내용이었는데, 예, 이거를 다시 뭐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 메소드, 인스턴스의 메소드냐, 클래스의 메소드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니까 이건 인스턴스를 생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턴을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쳐볼까요? 만약에 인스턴을 생성한다면 appli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뭐 소문자로 어플리케이션 점 해가지고 new 키워드 사용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요거에서 생성하잖아요. 이때 왜 잘못 내면 요거 인스턴스가 뭐 값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윈도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보면은 예.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스테이팅 메소드만 씁니다. 스테이팅 메소드를 쓰니까 여기서 관리하기 위해서 스테이팅 메소드만 쓰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안 쓰죠. 그러니까 생성자를 안 쓰죠, 요거. 그래서 생성자를 쓰는 이런 식으로 쓰질 않습니다. 인스턴을 생성해서 쓰질 않고요. 이거는 클래스를 가지고 쓰는 기 위해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바로 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new form이라고 써 있죠, new form. 그거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다시 말해서 메인에서 어플리케이션 점 이게 run이란 여기서 run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다가 form1 이 form1을 여기 생성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form1 요 인스턴스를 이제 실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form1은 결국 다시 말해서 new form1이잖아요. 예, 이렇게 같죠, 여기 form1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렇게 new form1이죠. 예, form1 이렇게 쓰게 되죠.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윈도우 폼이 싹 만들어지는 전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걸 보면 자 program.cs에서는 이 만들어진 form1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 인스턴스를 결국 생성한 꼴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form1.cs에서는 form1.designer.cs와 함께
폼1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물리적으로 달리 있으니까 파티션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또 design.cs, 폼1.cjs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는 파일은 여기에 이제 리소스들이 포함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버그에서 디버그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폼이 만들어. 얘 진단 도구는 지금 안 쓸게요. 이걸로 안 하고 디버깅 중지. 디버깅을 했어요. 그런가 봐요. 솔루션 빌드로 할게요. 솔루션 빌드로 하겠습니다. 여기 폼1이 만들어졌고요. 이 폼1이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실행된 저희 폼이에요. 윈도우 폼은 요게 이제 실행된 결과물입니다. 없앨라면 윈도우니까 그냥 여기 보면 똑같은 윈도우죠. 여기 치면 여기 아이콘 누르면 최소화 최대 이거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 X 크게 하는 거 이거 밑으로 최소화 시키는 거 이런 것들 다 있죠. 예, 닫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닫기를 하면 이제 개발 환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몇 가지 코드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늘 했던 거예요. 예, 여기도 늘 했던 겁니다. 여기 폼이 있죠. 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라벨이라고 글자를 하나 넣을게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뭐 거의 복습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윈도우 프로그램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중에 책 보면 아시는데 책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하고 좀 응용해가지고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는 해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1, 2주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다 레벨을 하나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보면 도구 상자가 있어요. 보기에 도구 상자. 도구 상자에 보면 여러 컨트롤 박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룡 컨트롤도 있고요. 이 공룡 컨트롤에 보면은 이쪽에 라벨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도자사 썼으면 요거 그냥 놓으면 됩니다. 일단 라벨을 딱 하게 되면요. 속성이 나오는데 속성이 안 보이죠. 속성이 안 보이면 여기 속성을 찾아야 됩니다. 예. 속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속성 상자가 어디 있죠? 도구 모음 여기에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속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텐데. 속성 다른 창 프로퍼티 도구 모음 상자 요거 클릭해서 여기 있네요. 요렇게 찾아야 되겠네. 속성이 아까 보기에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아까 요거 라벨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방학 때 쉬었더니 예. 무뎌졌습니다. 예, 라벨이 딱 여기 컨트롤하고 속성에서 일단 라벨을 글자를 볼게요. 글자를 하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메소드가 나오고 속성이 있으면 여기 텍스트가 있죠. 여기 텍스트가 라벨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워서 여기서 뭐라고 쓸까요?
윈도우라고 쓸까요? 윈도우. 네, 이렇게 쓸게요. 딱 하면은 여기가 윈도우로 딱 나오죠, 라벨이. 예. 딱 했으니까, 예, 이거 해서 여기 길죠. 이거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디버그해서 디버깅 시작 F. 그러면 아까 여기 폼 1에서 윈도우가 딱 나왔죠. 예, 윈도우가 나왔습니다. 윈도우로 했는데 이게 보면은 폼1.cs, 홈 디자이너스 CS로 이렇게 두 개 나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폼 디자이너스.cs 샵을 보면은 여기 좀 밑에 보면요. 여기 프라이버티 시스템 폼1 레벨 1이라고 딱 이게 이거는요. 아까는 원래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생성된 겁니다. 왜 생성됐냐면 폼 디자인.cs 샵 디자인에서 레벨을 갖다 붙이는 순간 예, 프로그램.cs 폼 디자이너.cs에 요것이 생긴 거죠. 만약에 요 윈도우 창을 없애버리면요. 홈 디자이너 C샵에서 다시 가보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그쵸? 다시 홈 디자인 CS에서 아까 보기에서 도구상자에서 여기 아까 공룡 컨트롤에서 이 라벨을 다시 갖다 붙일게요.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도구상자를 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보기에서 여기 속성창 딱 들으면 이 속성이 나옵니다. 이거 라벨 1의 속성이 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텍스트에 뭘 썼었죠? 여기 텍스트에 뭐 글자 썼었죠? 예, 레벨 1이라고 그냥 써놓죠. 지금은 그냥 예, 레벨 1 그냥 써놓고 그렇게 되면은 레벨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때 보면 폼 디자이너.cs 샵에 보면은요, 요 밑에 또 만들어졌어요. 요 코드가. 예.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결국에. 예. 요거는 클래스예요. 레벨이라는 거 클래스. 예. 요거를 찾아간 거는, 요거 하나의 그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찾아간 거고, 그 안에 그 레벨 1이라는 정의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벨 1. 이게 알아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폼 디자이너.c가 폼 CS 샵이 이 폼 상속된 폼 1이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알아서 만들어진 거고 폼 디자이너 CS는 이게 라벨 키러를 갖다 붙였을 때 알아서 만들어진 거고 폼.cs 샵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하나를 갖다가 제가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코딩을 하냐면 아까 폼 디자이너.cs 샵에서 뭐 만드는 레벨 1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인스턴스와 쟤는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LAB 레벨 1이라는 인스턴스에 이게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니까 점을 하면 거기에 이제 메소드들이나 속성이나 뭐 이런 변수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텍스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텍스트 속성이 나오죠.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우리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 이렇게 쓸까요? 네,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라고 쓰죠. 이때 요 메소드 있어요. 폼 로더. 이 로드라는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냐? 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폼1이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메소드인데 이미 요 로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 폼이 윈도우 폼이 실행될 때 부하가 걸릴 때 로드가 될 때 요 메소드가 딱 실행이 됩니다. 이 실행이 되면 요게
우리가 요걸 코딩했으니까 요게 실행이 되어 있죠. 이건 다시 말해서 요 레벨의 글자를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라고 맞춰라 라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폼이 딱 만드니까 원래 폼 디자인에서는 레벨 1이었는데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라고 나왔죠. 예.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아까 레벨은 있었지만 레벨 1이었죠. 그렇게 디자인했지만 실행되면서 요 폼 로드가 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돼 있죠. 이 메소드는 레벨 1의 텍스트라는 속성을 뭘로 해라?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좀 쉬었다가요. 쉬는 게 아니죠. 25분 동안 지금 예제를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조금 요거 텍스트 바꾸는 레벨 바꾸는 예제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실습을 해보시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